10시 반에 시작하는 퓨처의 2024년 2월 첫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두리 유미쌤 차유미입니다. 오늘 2024년의 첫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시 반에 시작을 한 이유가 이제 조금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끝나고서 좀 너무 서둘러서 나가시거나 수업 시간 때문에 뒤에 못 듣고 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앞으로 당겨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낯설고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유 있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도 너무 이렇게 서둘러서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10시 반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인지 아시죠? 오늘 저희가 하는 교재가 스마트 잉글리시 세컨 에디션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손이 부족해서 일단은 스튜던북과 티처스 매뉴얼 두 권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스마트 잉글리시 책이 있으시다면 앞에다 두고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 여기 앞에 AI 앱을 설치를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할 때 한번 찍으셔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앱을 직접 복원을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도 좀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앱은 직접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 확실하니까 그래서 앱은 한번 QR코드 찍으셔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파일부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미나 이제 오늘 어떤 주제를 하는지 알고 계시고 하니까 기다리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세미나는 말 그대로 새 학기에 하면 좋을 이퓨처의 세미나 코스북 세미나입니다. 화면 공유 되시나요? 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연필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스마트 잉글리시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교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은지랑 액티비티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고요. 우리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몸풀기 필요하죠. 우리의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수업 시작하지 않고 약간 흥을 깨우면서 아이들 집중을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을 하는데, 저희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교재 스마트 잉글리시 세컨 에디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교재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직접 이북을 통해서 한번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부가 자료하고 또 제가 추가로 이런 거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액티비티랑 자료들 또 특히나 이번이 이제 새학기를 준비하는 2월이잖아요. 그래서 교실이나 뭔가 이렇게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뭐 집에서 한다면 집에도 아이들이 이제 올 한 해의 영어 공부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약간 벽 한쪽에다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프린트물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 항상 하는 거 있죠. 오늘은 제가 그걸 조금 뒤에 넣었는데 오늘 깜짝 퀴즈가 중간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몸풀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간단 퀴즈 풀어보기인데요.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네 글자의 단어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빠진 알파벳이 뭔지, 저랑 같은 단어를 쓰시면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자, 선생님이 단어를 보여줄 건데, 너가 이렇게 이걸로 시작하는 또는 이게 들어간 단어를 빨리 한번
뭐 써가지고 보여주거나 하는 걸로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오늘 내가 배울 주제에 맞게 뭔가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해보고 좀 집중해서 오늘 배울 단어 중에 뭔가가 문제에 나올 거니까 잘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띄워서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냥 카드로 하나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다가 뭐 이런 종이 뒷장에다가 하나 카드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단어를 이렇게 네 개를 쭉쭉쭉 써놓고 두 개나 뭐 이렇게 빈칸을 놓고서 얘를 딱 보여준 다음에 자, 요거에 맞는 단어를 한번 친구들이 생각을 해봐 하고 이제 수업 끝날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단어가 바뀌면 안 되니까 왜냐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바뀌지 않게 봉투에다가 미리 선생님의 정답을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과 같은 단어를 말한 친구는 뭐 상품을 받는다든지 제일 먼저 집에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조금 세 번 쓸 걸 뭐 한 번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보상을 해주는 걸로 하면 되게 재미있고 아이들도 좀 더 단어에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맞는 단어를 FA로 시작하는 그 네 글자 단어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한번 달아보시고 제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fall이었어요. 지금 우리 스프링, 봄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네, 한번 이렇게 써봤고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맞아요. FA로 시작하는 게 또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과도 얘기를 해보고 하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사실 앞에 두 개는 써있고 뒤에가 물음표 두 개 있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아이들 빨리 생각을 하는데 자,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다음 거는 중간에 구멍을 뚫어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또 생각을 해봐야죠.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빨리빨리 하시네요. 또, 어, 네, 잘 보셔야 합니다. 끝에가 이로 끝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정답이 나왔나요? 자, 이렇게 쓰면 굉장히 다양해져요. 왜냐하면 앞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조금 고학년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 많이 있던 친구들 너무 금방 답을 맞히는 게 싫다.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뚫어두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자,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단어였어요. 네, 정답자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맞춰보면 되고, 그날 만약에 맞춘 친구가 없다, 그러면, 너무 아쉽네요. 선생님 준비한 멋진 선물이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고서 이제 보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하고, PPT가 아니어도 되고,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네모 칸만 그냥 땡땡 4개 해놓고서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바꿔서 써주면 되니까, 요런 게임은 수업 전에 한번 해보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내보는 걸 해주셔도 좋아요. 오늘 이 친구가 너무 잘했다 그러면 오늘 네가 문제를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주도적으로 하게 해주면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미나의 후기 이벤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서 중간에 그냥 화면을 하나 캡처를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작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이피처 카페에다가 카페에 그 세미나 후기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런 후기도 쓰시고 제가 깜짝 퀴즈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세미나 후기 게시판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해 볼게요. 사진은 다 많이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자료랑 이런 것들도 그리고 PPT 파일도 다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고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나중에 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About Smart English Second Edition에서 우리 이퓨처가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코र्스북이었던 Smart English를
개정판으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교재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교재를 봤을 때, 제가 방과후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이 교재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퓨처라는 회사를 알기 전에 이 교재를 먼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교재인가?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었고, 색감이 또 너무 예뻐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수업을 했던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EFL 그 학습자가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코र्스북 자체가 영어의 내 영역을 다 골고루 배우고, 약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교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교재의 특징 중 하나가 그냥 레귤러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만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복습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아이들이 뭔가 내가 배웠던 표현들을 다 만화로 본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뭔가 내가 영어로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재는 이전 교재도 좋았지만 이젠 조금 더 색감도 화려해졌고 조금 더 귀여워졌고 그리고 캐릭터가 함께하는 이런 로봇들도 있어서 요즘 AI 시대에 맞는 그런 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 업그레이드된 이북도 있고 또 AI 스피킹 앱이 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자기 말을 녹음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지 평가도 받고 AI 친구와 함께 뭔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자, 이 피처의 코र्스북은 이렇게 초등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재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잉글리시가 2013년에 벌써 아주 오래됐죠. 그리고 Hand in Hand, Let's Smile, 그 다음에 2022년에 스마트 잉글리시가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과 지금 끝을 스마트 잉글리시가 장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코र्스북이기도 하고요. 새 학기에 뭔가 어떤 교재를 하면 아이들과 재미있게 골고루 영어 그 실력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스마트 잉글리시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스마트 잉글리시를 제가 이제 레벨 4를 가지고 한번 쭉 어떤 구성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스트램북이 있고요. 월북이 있고요. 티처스 매뉴얼이 있고 이 티처스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본 교재에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구매를 하긴 해야 하지만 어쨌든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교재예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사실 코र्스북은 엄마표로 하기가 조금 뭔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이 구석구석에 뭐 대화도 많고 뭔가 이렇게 아이들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처음에는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티처스 매뉴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각각의 그 단원에서 그 활동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티처톡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말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AI 스피킹 앱이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이런 코र्스북에서 배우는 대화 표현들을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끝나면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AI 앱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짬짬이 시간이 날 때, 그리고 뭔가 선생님과 발화를 연습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럴 때 AI 스피킹 앱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자기 발음도 1대1로 뭔가 코칭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이 스마트 캠퍼스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북을 통해서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레벨 가이드입니다. 자, 스타터부터 6권까지 있는데 이 레벨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레벨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2024년에 대해서 이 퓨처에서 새롭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닉스와 코र्스북 리딩을 연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새 교재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선생님 저는 뭔가
그 콜스북을 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게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스마트 잉글리시를 1, 2권을 하고 그 다음에 렛츠 스마일을 또 1, 2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요. 저는 그냥 스마트 잉글리시 쭉 하고 약간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콜스북을 조금 더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실 때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인 핸드를 뒤에다가 넣어주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만 좀 보여드렸지만 이 안에 보시면 레벨, K 레벨부터 쭉 레벨 5까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지 또 여기에 있는 이 교재뿐만이 아니라 뭐 리딩과 다른 교재들 이렇게 해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수업들 커리큘럼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셔서 수업을 계획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잉글리시 세컨드 에디션이 어떠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담고자 노력을 했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재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쉽고 재미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지 또 쉽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고자 노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교재에 잘 녹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의 목차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1과 2과 regular unit 다음에 점프업이라고 해서 리뷰 유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되고 6개 유닛과 3개의 점프업 이 리뷰 유닛을 끝내고 나면 show your progress라고 해서 중간 우리가 뭔가 점검을 하는 듯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고 또 뒤에도 12거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 교재를 시작할 때 사실 콜스북은 너무 좋은 게 쌤송이 너무 신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도 보고 노래도 보면서 시작을 하면 뭔가 들썩들썩하는 행동 분위기, 약간 분위기를 끌어올린다고 하죠. 분위기를 딱 끌어올려서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그림도 굉장히 귀여워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헤드폰 이것은 이북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건데 뭔가 소리를 듣고 또 영상을 볼 수가 있고 다양하게 챈트와 송과 애니메이션이 새롭게 다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으로 쉽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수업에서 함께 챈트도 해보고 사실 아이들이 제일 쉽게 뭔가 단어나 문장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챈트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같이 따라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웅웅을 약간 잘 못하다가 금방 또 따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챈트와 송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가 수업하기, 활용하기 좋은 이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사실 이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도 하실 수가 있어서 활용하시기가 좋고, 우리 이북을 이따가 보긴 할 거지만, 옆에 보면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스피킹 앱을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AI 앤디라는 이 친구와 함께 바로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good job, 뭐 칭찬도 해주고 try again 이런 얘기도 하고 약간 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내가 excellent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뭐 not bad 뭐이 정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사실 한 번 얘기하고 선생님과는 그냥 한 번 끝 이렇게 됐던 것이
다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꼭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뭐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꼭 AI 스피킹 앱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라든지 뭐 음원도 들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들 볼 수 있고 또 게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게임과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단어 연습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직접 교재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학습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고 이북과 AI 앱을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 플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단계 정도로 이제 크게 구성을 해봤는데 레귤러 유닛이 1, 2, 두 개가 있고요. 리뷰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your progress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루고 있는 내용들, 담고 있는 내용들은 이북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누적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걸 가지고 만화를 보면서 좀 더 대화를 재미있게 읽고 말해보는 연습. 약간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랑 친구랑 같이 대화를 연습하는 이런 걸 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바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이런 현실에서 이런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수업을 할 때 뭔가 좀 발열 많이 하고 좀 내가 배웠던 그런 표현들을 서로 이렇게 써보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주 좋은 교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regular unit인데요. 아이들이 그날 배울 목표들을 한번 만화 컷을 네 컷을 통해서 표현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conversation을 배우고 되고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거 또 여기에서 우리 이 주제에서 배울 단어들 쭉 보고 여기에 이제 그래머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하구나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연습을 하는데요. 문장도 연습하고 읽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쓰고 대답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퓨저 교재의 특징이죠. 내가 배웠던 것들 이 과외에 배웠던 거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배웠던 것을 착착착 누적을 해서 전에 배웠던 내용들 잊지 않게 다시 왔다. 다시 보여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어떤 유닛인지가 써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서 활용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뷰 유닛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화 컷이 이렇게 쭉 있고 대화 그 말풍선이 비어 있거나 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아, 이런 상황이면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것들도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를 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그냥 글로만 쭉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도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문장에 이렇게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도 한 번씩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매치도 해보고 그림을 보면서 문장을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했다면 이제 써보는 것도 해봐야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쭉 써보는 그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how Your Progress 파트인데요. 여기는 보면 위에 Reading이라고 있고 Writing이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던 어떤 내용들 그리고 writing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내가 어떤 파트가 조금 부족한지도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reading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는데 writing에서 좀 쓰는 게 좀 부족하다라던가 좀 듣는 것들을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면서 부족한 점,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좀 더 방향을 또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make a story라고 해서 요 그 내용은 사실
빈칸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거를 게임이나 액티비티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이걸 보면서 맞는 글을 여기에 지금 우리는 칸이 있잖아요. 박스 안에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직접 너 스스로 한번 어떤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게. 그래서 이야기를 꾸며보라고 하면 뭐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은 이게 그거라고 약간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런저런 얘기들 되게 잘 쓰기도 해요. 물론 영어적 표현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봤을 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끌어주면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었다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얘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많은 표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표현들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 조금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맞는 표현을 한번 마음껏 넣어보라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 위에 있는 박스를 조금 지우고서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채택해보고 글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꾸며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정말 더 매력적이었는지 본래의 책 내용과 비교도 해보고 하면서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북과 AI 스피킹 앱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이북은 수업을 하기에 편리하다라는 장점, 그다음에 스튜디언북과 워크북 모두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래랑 챈트 영상을 바로바로 선생님이 유튜브에 접속을 하거나 음원을 재생하거나 답도 막 찾아서 써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딱딱딱 하실 수가 있고 뭔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할 때 책을 같이 공유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나는 이 부분을 애들이 다 보고 하지 않고 한쪽만 봤으면 좋겠어. 뭔가 교재를 딱히 폈는데 교재에서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이쪽 한쪽만 봤으면 좋겠다 할 때 여기를 딱 잘라서 보여줄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활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간편한 게임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뭔가 게임을 준비를 하실 때 게임을 막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실 맨 차시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플래시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게임을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 게임 같은 것들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단어도 연습을 하고 아이들과 재밌게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이북만 있다면 수업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I 스피킹 앱도 처음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벨이 뭔지 지금은 레벨 2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고 AI ND 그리고 오디오 그래서 음원만 듣고 싶다 그럴 때는 음원만 또 이걸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유닛을 선택을 하면 밑에처럼 다양한 컨버세이션, AI ND, 챈트 플래시카드 게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수업하고 나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난 수업 전에 단어를 조금 더 발음이랑 대화 같은 거를 조금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 앱을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교재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부가자료, 추가자료를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새로 공유를 해서 우리 이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좀 띄워놨었는데 자, 요거는 지금 제가 6권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처음 화면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지금 교재 페이지가 보이고 여기에 앱 그 QR코드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목차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 부분을 딱 선택을 하시면 SB, WB 다 해가지고 목차가 쭉 나와서 얘를 눌러서 그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컨텐츠도 나오고 여기에 댄송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진짜 만화를 보는 거 같아요. Smart English. Get your friends. It's time to go. Smart English.
정신하죠.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춤추는 거 보고서 막 처음엔 막 되게 웃어요. 동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막 그러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들썩들썩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띵송은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좀 뭔가 이렇게 쉬는 시간이거나 아직 정돈이 안 됐을 때 틀어주고서 어, 자연스럽게 약간 노래가 딱 시작됐다 그러면 아 자리에 앉고 교재를 딱 펴고 오늘 배울 게 뭔지를 보는 거구나 라고 조금 주의 정돈을 할 수 있게끔 틀어주시면 굉장히 좋고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흥을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중에서 제가 유닛 4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이 네컷 만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서 지금 fun activities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원을 듣거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Unit 4 Fun Activities. What do we need? We need cardboard, glue, rubber bands, and a stick. 자, 이렇게 뭔가 단어들 쭉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배웠는데 fun activity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가 뭘 하는 걸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보면서 들어보고 이런 표현을 배우는 거구나 라고 한번 아이들에게 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It's your turn 해가지고 Let's go out and try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을 여기는 지금 맛보기니까 사실 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화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것을 약간 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느낌을 가지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어랑 표현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래서 확대를 하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look and learn 이라고 해서 listen and repeat, then ask and answer. 이렇게 해서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지금 6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어 자체도 그냥 단어 하나 딱이 아니라 동사와 같이 해서 어떤 표현을 조금 덩어리로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로봇이라고 하거나 build 이런 단어를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build robots 또는 learn about space 이런 식으로 표현을 묶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길게 말을 할 때 확장해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되게 좋고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랑 그림이랑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좀 딱 시선이 가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F라고 써 있는 것을 딱 눌러보면은 우리가 플래시카드를 하나하나 직접 보는 것처럼 소리도 듣고 Build robots. 한번 딱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는 그림이었지만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글자를 보면서 Build robots.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눌러보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씩 넘겨가면서 어떤 그림인지 아이들에게 먼저 들려주지 않고요.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뭔가 친구들에게 이 플래시카드의 그 단어가 뭔지를 한번 상상해보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익룡인데 뭐 하는 거지? 일기세스나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본 다음에 딱 하게 되면 스토리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단어를 익혔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단한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게임이라서 두 개를 딱딱 뒤집어가지고 매칭을 하는 건데 클릭 수가 중요해요. 이거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몇 번 클릭해서 가장 적게 클릭한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클릭수를 활용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고 리셋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르게 섞여가지고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친구가 여러 번 해도 괜찮다. 그래서 팀을 나눠가지고 자 A팀 먼저 B팀 그 다음에 해서 누가 제일 덜 클릭하고서 맞추는지를 시합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좀 더 대화를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챈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표현을 직접 입에 조금 딱 붙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음악이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딱 들으면서 Does 뭔가 he like to learn about space? No, he doesn't. No, he doesn't. He likes to build robots. 자,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대답도 생각해보게 했다가 그다음에 대답을 다시 어떤 것이었는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센테를 들으면서 중간에 딱 그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도 직접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잠깐 딱 멈추게 하고서 대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게끔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ink and review 파트라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유닛 3하고 4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자, 그림을 보고 지금 hobbies라고 있는데 your friend 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직접 다니면서 물어보고 써보고 대답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Do you like to learn about space? 라고 했을 때 옆에 친구가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친구에다가 yes 써주고 누구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친구 뭐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를 빨리 찾는 친구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보고 질문도 해보고 대답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의 이야기도 해보고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프업이라고 해서 리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컷이 지금 쭉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컷이 있고 약간 동화책 보는 것 같이 그림도 되게 예쁘고 색감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귀여운 우리 친구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에 각각의 빈칸이 있죠. 그래서 빈칸의 대답이 무엇일까? 그냥 다 써놓지 않아요. 입시처 교재는 특징이 뭐냐면 그냥 다 놓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넣어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을 발휘해서 이것들을 채워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기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요. 요렇게 해놓고서 그림을 이렇게 조금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확대를 딱 해가지고 확대를 딱 해서 이 칸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를 한번 직접 아이들이 얘기해 보게끔 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또 뭐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true or false도 한번 맞춰보고 이런 것들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듣기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읽어보고 관련된 내용들 New Dream Job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과 함께 체크도 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이 뭐 좀 더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활동들, 뭐 직업들 이런 것을 배웠으면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서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5과 6과도 넘어간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점프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show your progress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그런 다음 speaking. 자, 이게 영어의 4영역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코र्스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조차도 listening 파트, reading, writing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speaking 파트까지. 사실은 우리가 수업을 하거나 뭔가 교재를 딱 할 때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listening, 뭐 writing, reading 다 뭔가 테스트를 하기가 되게 괜찮은데 스피킹은 사실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교재에는 스피킹 파트도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담겨 있고 그리고 이따가 부가자료하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안에도 스피킹 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이 아이가 어떤 영역을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ake a story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표현들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쭉 구성을 해보는 이런 활동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필연북만 보여드렸는데 여기 위에 월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딱 누르시면
워크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대화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아까 페이지랑 동일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배웠던 건데 하고서 쓸 수 있고, 혹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바로 수련복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보면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또 좋게 아이들이 직접 재밌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북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교재를 담고 있고 어떤 내용을 활용하면 좋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숨겨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예전 세미나에서 소개를 드렸었고 또 한번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또 금방 알 수 있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교재를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부가 자료가 있다는 게 또 이 퓨처 교재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보고 싶다. 내가 좀 레슨 플랜을 짜거나 연간 계획표를 세우거나 또는 수업을 이 교재를 쓸 때 어떤 단어, 어떤 표현, 또 그래머 표현이 있는지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스콥 앤 시퀀스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이 과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는구나. 어떤 대화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보고 단어도 보고 그래머까지 어떤 게 있는지를 차트로 딱 보실 수가 있어서 수업 전에 활용하시기 좋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표현들 이거는 꼭 기억해. 우리가 집에 갈 때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들 갈 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nswer key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져서 되게 친절하게 되어 있죠.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건데, 그냥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디오 스크립트도 다 있어서 아이들에게 조금, 이 표현에서 어떤 것들, 구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카드는 이렇게 목차가 쭉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직접 출력을 하시거나 교재에서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자료로 제공되는 플래시카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출력하셔가지고 크게 활용하셔서 게임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쉿이 있는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뭔가 좀 게임에 활용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자료 이렇게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거 활용을 하시면 되니까 이거 활용하셔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다양한 자료 있을 때도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그냥 잘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섞어놓은 다음에 자 하나를 딱 뒤집어서 그거를 제일 빨리 써서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야기 스토리의 순서가 있다면 빨리 쓰고 스토리를 순서에 맞게 딱 해가지고 맞게 하는 친구, 팀 이렇게 승리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얘를 혼자 푸는 게 아니라 게임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있는데 유닛 테스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재에서는 midterm, final, placement 테스트가 다 있는데 중요한 게 뭐다? 스피킹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퀘스천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면 되고 점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이드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가 사실 콜스북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건데 말을 못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아이의 말하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별표를 치고 싶었던 건데, 자, 이 교재가 콜스북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되는데, 근데 살짝 부족한 게, 그래머가 약간, 이 친구는 잘 모르는데, 문장에서 얘가 이렇게 왜 쓰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조금 추가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싶다. 그랬을 때, 사실 콜스북하고 그래머 교재를 같이 쓰면서 병행하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수업에 시간이 부족해서 서브 교재를 더 쓰기가 좀 어렵거나 할 때는 이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머 워크시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왜 스마트 잉글리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왜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Smart English and My First Grammar, My Next Grammar에서 같이 활용하면 좋을 단계도 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머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아이들이 이번에 배우는 내용이 이거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한 번씩 연습을 하면서 조금 더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배웠구나.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도 써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깜짝 퀴즈가 왔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퓨처 카페 세미나 후기 게시판에 팝업 퀴즈 정답 아니면 뭐 퀴즈 정답 이렇게 해가지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그 내용 문제에 정답을 직접 캡처해서 막 쓰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종이에다 쓰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선착순 한 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막 손 푸시고 계실 것 같아요. 빨리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보시는데 시간이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고 막 뒤에 거 안 보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저의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니까 누가 하나 올렸다. 그러면 아주 쿨하게 이런 거 없었던 걸로 그냥 하시고 다시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뿐만이 아니라 세미나 후기 간단하게 쓰셔도 교재 한 권씩 다 드릴 거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제가 소개해드린 액티비티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하셔서 그 이상을 활용을 하셔서 후기를 써주시면 잘 써주신 분들 통해서 또 선물을 더 드리니까 네 쿨하게 반짝 진짜 잠깐 했다가 안 되면 바로 다시 세미나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2, 3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죠? 캐릭터 이름을 쓰는 거였어요. 8개 캐릭터를 다 써야 됩니다. 제가 한 분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빨리.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이 퓨처 교재에 스마트 잉글리시가 있다면 바로 정답을 아실 수가 있고 저 교재가 없는데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 퓨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리 보기 하는데 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교재 소개 페이지에도 있고 네,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20초, 얼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에, 막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뒤에 거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천천히 다음 것을 준비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게시판에 한 분, 네. 누가 올렸다. 쿨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후기가 또 있으니까요. 자, 추가 액티비티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봤는데요. 사실 아시죠? 제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써서 올리고 있는데 사실 직접 보여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세미나 끝나고 주말 동안 그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니까 제가 직접 다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막 무료로 다 공개를 한 자료들이어서 그냥 올릴 수가 없고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다 연결해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 얼굴이 나왔죠? 네, 지금 어떻게 쓰신 분이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간단한 그 게임부터 한번 플래시카드나 무슨 아이들이 배우는 단어들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예전에도 제가 이거는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자유롭게 뭔가 순서를 배열해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뭐 finish, start, miss your turn, 뭐 go again, 뭐 아니면 go forward, go back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지시 카드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래시 카드. 제가 지금 플래시 카드를 잘랐거든요. 그림만. 근데 그림이랑 단어를 다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그림을 잘라서 아이들이 직접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판을 내가 직접 만든다. 그래서 뭔가 아이들에게 가위바위보해서 오늘의 게임판은 누가 만들 거야. 이렇게. 오늘 에이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직접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봤는데, 자, 스타트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제가 화살표 그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finish. 네, 지금 여기는 되게 짧게 했지만 단어를 많이 배웠다. 그러면 더 많이 해도 되는 거죠.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써도 돼요. 교실 뭐 바닥이나 책상을 다 붙여가지고 길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주사위만 있고 말만 있으면 보드게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 이거는 사실 단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서 처음에는 뭐 단어를 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엔 이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시카드가 제가 되게 이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되게 동화 그림처럼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너무 그림이 예뻐서 미니북을 만들거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잘라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place value words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숫자 그 자리를 배우는 그런 게임인데 이거를 그냥 활용하셔가지고 단어 카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단어 외에 원카드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여기 위에다가 플래시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드 파일을 한쪽에다가 쭉 놓고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카드 파일을. 그러면 이제 두 명이서 약간 마주 보고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카드를 여기다가 딱 올려놨는데 얘를 탁 뒤집어요. 먼저 네 개를 쭉 까는 거죠. 네 칸이니까 네 개를 쭉 넣은 다음에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탁 하나를 뒤집어요. 그래서 얘를 얘기하고 네 개의 카드가 있을 거니까 어떤 거는 카드랑 그 그림이랑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팀에 있는 그림이랑 내 거랑 만약에 짝이다. 그러면 먼저 단어를 빨리 얘기하거나 문장을 빨리 얘기한 사람이 상대 카드까지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약간 좀 메모리 게임처럼 우리가 직접 네 개만 이렇게 가지고 간단하게 만드는 게임으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판 하나는 출력하신 다음에 플래시카드를 여러 가지를 만드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판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네 개도 있고요. 좀 어린 친구들은 세 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두 개만 가지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 아시죠? 나무, 막대, 이런 거 스틱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면 어떤가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스티커를 출력해가지고 딱 붙였는데 딱 붙이면 굉장히 쉬워요. 사실 퍼즐을 만드는데 예쁜 퍼즐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퍼즐을 하나하나 자르기 되게 어려운데 얘는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놓고서 칼질하기가 너무 좋아요. 칼로 그냥 자도 없어도 돼요. 여기를 그냥 쭉쭉쭉 자르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이 그림을 맞추게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순서가 막 뒤집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그림을 맞추거나 아니면 단어 하나를 써놓고서 얘를 맞추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재미있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또 교재가 스마트 잉글리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스마트 잉글리시 이렇게 글자를 써서 붙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어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단어가 뭔지를 빨리 읽어주는 팀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나무 막대를 사셔서 퍼즐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얘는 그리고 한번 썼다가 다시 띄우고 다시 또 활용하셔도 되니까 재밌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좀 자료를 만들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갈 때 뭔가 그날 배운 거 이 문장 하나는 아니면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을 하고 표현을 하고서 기억에 남게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 했는데 몰라요. 이런 친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넣긴 했는데 뭐가 하나가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뭔가 내가 오늘 이거 배웠어요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카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exit 티켓이라고 해서 내가 교실을 뭔가 탈출하듯이 교실에 나가기 전에 얘를 하나 뭔가를 쓰고 가야 돼. 아니면 내가 뭔가를 미션을 하나 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티켓을 먼저 쥔 자가 나갈 수 있다. 집에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굉장히 내가 오늘 뭐 배웠더라? 뭐였더라? 하면서 막 긴장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이 자료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건데 자,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직접 써도 되고요.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는데 뭐냐면 얘가 do magic trick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얘를 덩어리를 잘라주는 거죠. magic trick은 그냥 붙여놓고 do 해서 do magic trick 이렇게. 그래서 do 한 다음에 magic trick 짝을 맞춰주는 거죠. 또는 이렇게 지금은 딱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막 잘라가지고 섞어 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얘랑 맞는 게 뭐더라 이렇게 짝을 맞춰가는 거를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양을 봐도 좀 얘는 쉽긴 하지만 모양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이거 막 잘랐으니까 이거랑 뭐랑 연결이지? 그랬을 때 왠지 invite friends이라는 게 하나의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그러면 얘를 썼거나 찾았거나 하면은 얘를 엑시트 티켓에다 쓴 다음에 선생님 저 오늘 나가도 되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근데 얘를 그냥 하지 않고요. 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서 제가 이따 파일을 보여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다 붙여놔도 그날 주요 표현 단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이 문장 하나는 꼭 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엑시트 나가기 전에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칸이 4개가 있거나 해서 이거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 문장 또는 두 개의 덩어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고 이 표현을 한번 읽어보고 나가기 전에 자 Show me your exit ticket. 그러면 아이가 딱 보여준 다음에 이 문장을 쭉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잘했으면 가고 못했어. 다시 go back 하고서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그날 배운 문장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다 간단한데요. 그냥 색지를 하나 도화지를 이렇게 접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풀칠을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한번 접은 다음에 제가 지금 살짝 접어서 풀칠 여기 양쪽을 해줬거든요. 아니면 그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아는 단어는 여기다 넣고요. 지금 배우고 있어. 여기다 넣고 좀 더 연습이 필요해. 뭐 practice라고 해서 모어만 썼는데 여기다 넣고 해서 내가 아는 거 배우고 있는 거 더 연습해야 되는 거 이거를 딱딱 해놓고 아는 단어는 빼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억 못했던 게 뭐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도화지만 하나 있으면 되고 아이들 보고 직접 꾸미려고 하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이 기계를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막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색깔이 똑같아서 잘 안 보이죠.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보이죠. 다 잘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스티커여도 돼요.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거 가지고 예쁘게 꾸며줄 수 있게 해서 뭐냐 알파벳 스티커 또는 아이들 직접 색집 예쁘게 펜으로 쓰거나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날 배운 단어에 모르는 거 아는 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 오늘은 알 것 같아요. 그럼 옮기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단어를 연습을 하면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단어, 뜻이 무엇인지, 그림, 그리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다 할 거 없고, 내가 잘 기억이 안 난 단어 있잖아요. 잘 안 외워지는 단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였지, 이런 뜻이었지, 이런 그림이었지를 정리를 하면 확실히 또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stamp, write, draw라고 해서 스탬프로 찍어보거나 스티커를 붙여보거나 직접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고전 게임이죠. 행맨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사실 행맨 자체가 개념이 목을 매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이들과 할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찾았는데 로봇 행맨이라는 건데요. 얘는 뭐가 좋냐면 로봇을 직접 그리는 거예요. 로봇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다 그리면 그 그릴 때까지 단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6칸짜리 단어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운 다음,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뭐 A가 있어? 그러면 A가 없으면 AX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쓰고 이 질문자, 내가 그 문제를 냈던 그 제출자는 그 질문 하나에 하나씩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완성되기 전에 단어를 맞추면 그 퀴즈를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고 못 맞췄다면 문제를 낸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를 코팅하셔가지고 만드셔서 게임을 할 때 활용하시면 지우고 하고 좋겠죠. 또 얘는 제가 퍼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날 배울 그림, 주제, 단어 이런 것들을 퍼즐을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맞춰가면서 아, 이 단어가 뭐였지? 정말 중요한 그림 어떤 내용이었지라는 것을 이렇게 진짜 시간 많을 때 이런 퍼즐은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빙고도 약간 좀 재미있는 빙고로 그냥 빙고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재미없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뭔가 빙고를 도화지를 반을 딱 접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만드는데 이 안에다가 빙고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저는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빙고 해고서 밑에다가 쓸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팀 아이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팀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직접 하는 것 같은 좀 흥미진진한 그리고 옆에 주변 애들도 구경할 수 있고 해서 빙고판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주면 뭔가 진짜 게임을 대결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색지만 접으면 돼요. A4 좀 큰 도화지, 8절지 도화지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여기를 뭐 클립이나 이런 걸로 찝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지만 효과는 좋은. 그리고 얘는 새 학기이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건데 제목이 뭐냐면 원래는 All About Me잖아요. 근데 얘는 All About Me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굉장히 귀엽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붙였는데 이렇게 진짜로 월이에요. 뭔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얼굴,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과목, 저번 여행에서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를 소개할 때 액자 하나하나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써주거나 하고 밑에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딱 끝인데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주면 뭔가 액자 같기도 하고 딱 세워서 장식하기도 좋고 새학기나 뭔가 부모 참여 이런 수업을 하셔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쭉 게시를 해놓으면 이렇게 벽에다 붙여놔도 되잖아요. 이대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 아이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들고 나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my name is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고 내가 그렸는데 이건 누구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친구가 직접 그 친구를 그려주는 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이거 누가 그렸는데 이게 제가 저 같나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약간 퀴즈처럼 왜 새학기에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쓴 다음에 이름을 적지 않고 딱 나와서 이거 누군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그림 보니까 딱 얘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고 나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재미있게 자기소개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강추드립니다. 꼭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거를 먼저 이쁘게 제가 그림을 좀 그리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한이에요. 대신에 저는 예쁘게 좀 여러 가지 색으로 잘라봤는데 이거 가지고 만들어서 꼭 아이들과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파일을 만들어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도화지를 잘라서 그냥 이렇게 접은 거예요. 아시죠? 3단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는데 앞에다가 내가 학교에서 뭘 배웠나 이런 것들 뭐 기억해야 되는 것들 여기다가 적어 넣고 우리 팀에서 뭘 했는지도 적고 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름을 쓴다든지 하고 이렇게 딱 넘긴 다음에 이 안에다가 다양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쓰거나 아까 우리 엑시트 티켓 있었잖아요. 내가 배웠던 단어를 여기다가 착착착착 붙여 나가면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이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게 이렇게 쌓였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다가도 이렇게 쓴다거나 이게 지금 포스트잇이거든요. 그래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이들이 뭔가 썼다가 오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거였는데 바뀌었어요. 막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쓸 수가 있죠.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이거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학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게시를 하거나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2024년에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 빙고판인데 내가 한 줄 빙고를 제일 빨리 완성하는 사람 선물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물로 아이를 유혹하라는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를 조금씩 연습을 하고 해나가다 보면 이게 확실하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부터 써보는 거죠. 수업 시간에 화내지 않기, 조금 더 친절하게 하기, 숙제 조금 해주기, 뭐 이런 거 해주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벌써 목표 다 완성했어. 선생님 끝났어. 뭐 이렇게 오늘 2024년 벌써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서로 회취하기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도 해보고 서로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볼 때 이거 빙고 지우고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하지 않았어요. 막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목표를 같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어서 좋고요. 자, 얘는 엄청 귀엽게 제가 포스트잇을 잘라서 붙여봤어요. 색깔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가지고 지금은 내 목표잖아요. 뭐 이번 달의 목표 또는 이번 주의 목표 뭐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 또는 여기 뭐 제목은 바꾸면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거, 내가 배운 표현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단어, 문장, 그래머, 뭐 내가 뭐 필요한 거, 공부해야 될 거, 숙제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적어서 그날 그주 뭐 그날 만약에 위클리라면 그 주에 내가 했던 거 띄고 다 잘했으면 뭐 뭔가 도장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연도에는 뭔가 좀 확실하게 영어도 그렇고 내 생활에서의 목표도 세워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비슷한데요. 나의 헤비 트래커라고 해서 내가 이번 1년 동안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하겠다. 나는 매일 10분씩 앱을 가지고 스피킹 연습을 하겠다. 이런 것들 목표를 딱 세워놓고서 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성장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하면서 이거는 정말 2024년이 끝날 때 함께 시상을 하고 정말 잘했다. 박수 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1년 내내 게시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생일 그런 칼렌더인데 아이들에게 생일이 언제인지를 한번 새학기입니까? 물어본 다음에 이름을 쓰거나 저처럼 스티커 이니셜 붙인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서로 그 날짜나 뭐 달이 되면 우리가 생일 파티 거하게 하지 않더라도 축하해주고 오늘은 누가 생일이니까 이 친구가 모든 게임을 주도한다 이렇게 해주면 또 되게 좋아요. 애들이 정말 별거 아닌데 오늘 생일이라서 이 친구가 먼저 시작할 거야. 이 친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애들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완장 하나 채워주면 갑자기 모범생이 되는 매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목표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한 달치, 뭐 1년치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에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게시판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 자료라서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다가 뭔가 하나를 딱 놓고서
얼굴이 있는 아이, 귀여운 아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놓고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사과를 점점 먹어가면서 내가 어디에 목표에 다 도달했다.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이름 써놓고 이 친구의 뭐 리딩 그래프 해가지고 누가 제일 많은 책을 읽었나 이런 것들 하면 좋겠죠. 숙제를 제일 잘하는 친구 막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게시해놓으면 또 예쁘고 간단하면서 효과적입니다. 얘도 비슷한 거예요. 뭔가 내 목표를 가지고 물을 채워 넣는 거. 잘하면 물을 채워 넣고요. 못하면 물이 빠져나가요. 한국자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살짝 오버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알려드렸던 것 중에서 정말 간단한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엑시트 티켓이라던가 빙고 게임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과 More About Me라던가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새 학기를 또 중요한 거 있죠. 우리 스마트 잉글리시와 함께 새 학기를 아주 멋지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학기 준비하는 게 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들이 새 학기를 조금 이번 1년은 조금 더 내가 계획적으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정리해서 주말 동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천천히 활용해 보시면서 후기도 꼭 급하게 오늘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후기 올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 동안 올려주시면 좋겠고 저는 해보니까 선생님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더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이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퓨처 카페에서 함께 보고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데 자, 뒤에 넘어갈게요. 자, 레버입니다. 자, 우리 스마트 잉글리시가 좋은 점. 쉽고 재미있는 코र्스북 AI 스피킹 앱을 언제 어디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가 있고 4영역에다가 플러스 추가 문법까지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피처가 다 드리잖아요. 이 피처 카페, 홈페이지, 이 스마트 캠퍼스 또 세미나 자료 이런 것들 다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고 새학기도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단계별로 또 한번 좀 써봤고요. 그리고 오늘 후기 이벤트 잊지 마시고 이 교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싶다. 교재를 저희 이프처 통큰 거 아시죠? 출연북하고 월북을 세트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후기만 작성을 해주시면 후기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게 좋았다. 이런 것이 괜찮았던 것 같다. 내가 이 수업을 활용하고 싶다. 이 교재에 이런 거 자료 좋더라.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걸 올려주시면 정말 최고겠죠. 그래서 멋진 후기 기대하고 이 퓨처 카페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올 한 해 2024년을 즐겁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했던 내용들 함께 정리하고 서로 나누고 새학기 으쌰으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눈도 오고 좀 일찍 시작했고 했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입시 카페에서도 저는 항상 사두리 유미쌤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미쌤 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자료는 혹시 없나요? 이런 거 써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최대한 찾아보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번 채팅창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못 보고 넘어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카페에다가 뭐 궁금한 거나 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썼는데 혹시 있나요? 라던가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천천히 보고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에서 또 만나요.